안녕하세요. 건강 전도사 스타트레인 대표 정조입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여러분 어떠세요? 건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요. 특히 매년마다 건강에 대한 그런 목표와 소원이 있는 이유는요. 그 전해에 못 이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해가 지나면 또 내년에도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건강은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렵기도 하는데요. 운동과 식생활, 또 수면 습관 또는 스트레스와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하나를 따지면 쉬운데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자면 굉장히 어렵죠.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바꾸지 않으면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도 없고 살을 뺄 수도 없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건강을 위한 삶의 패턴을 저희는요 24시간 스포츠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24시간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어떻게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새해 새 몸이 되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우리가 이 영으로 거듭날 수는 있어도 새 몸이 될 수 있을까 내 몸이 이런 생각을 주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은요 운동을 하고 조금만 식생활을 달리해도 몸이 변하잖아요. 예전의 나의 몸 같지 않고 그 전에 사진에 있던 나의 모습 같지가 않고 심지어는 다른 분들도 몰라보게 달라진 나를 보고서 다른 사람인 줄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새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스타들부터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을 지도하면서 트레이너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새해 새 몸은요 사실 그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동작과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온 가족 프로젝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사진 보이십니까? 예, 한 명은 저고 한 명은 저희 아들입니다. 너무 귀엽죠? 바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렸어요. 저희 아이들이 웃는 것은 그냥 천진난만한 아기의 웃음입니다. 그 모습을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비슷한 표정이 나오면서 저도 웃음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걸 뭘까요? 바로 행복감입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과 느낌이 내 몸과 마음을 전체를 감싸고 그 행복감에 잠시 기쁨으로 잊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성경에도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바로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는 사람은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웃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건 당연하죠. 자,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의료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다량으로 분출이 됩니다. 잘 아시는 도파민 들어보셨죠? 그다음 세로토닌, 멜라토닌. 여러분 이런 호르몬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도 일치하고 의학적으로 일치하는 이 행복감 바로 우리가 웃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저 웃을 때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웃어야 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웃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냥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같이 웃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는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성인들은 웃어야 될 자꾸 어떤 특별한 목적을 찾지 않으면 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먼저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긍정적이고 너그럽고 평온합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에게 웃음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가 바뀐 거예요. 행복해야지 웃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웃고 웃기 때문에 바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고 성경처럼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웃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편 스트레칭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요즘에 계신데요. 현대인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인 첫째 아이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운동 배우는 고객이 저한테 이제 옆에 운동 끝나고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제가 농담을 삼아 얘기했거든요. 할 때는 정말 하기 싫고 끝나면 너무 잘했다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운동이죠. 너무 재밌잖아요. 그걸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제가 운동을 들으려고 그게 뭘까 했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저희 초등학생 아들이 저한테 아빠 그거 공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은 공부하러 말았겠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성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걷기도 합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은 지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사람, 하나는 부정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면은요 순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다음날 목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단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웃음과 운동입니다. 웃음은 보세요. 단 1초만 웃어도요 바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운동은요 단 1분만 해도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웃음과 운동처럼 1분 1초에 사람의 마음과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지금 잠깐 한번 웃고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웃어보세요. 시작. 소리 내세요. 잘하셨어요. 웃다가 상대 보니까 더 웃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더 좋습니다. 자 기분 좋지 어떠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어떠세요? 기분 좋죠? 네, 기분 좋죠. 자 그리고요 스트레스가 무슨 뜻이에요? 긴장받다, 억압받다, 누르다, 조이다, 감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요 스트레스의 반대어는요 스트레칭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는 마음과 감정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는 몸에 대한 문제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칭의 뜻은요 늘려주다, 그렇죠? 늘려주다, 펴주다, 이완시키다, 안정시키다, 편안하게 해주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져 있던 눌려있던 마음을 펴주고 이완시켜주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깍지를 껴보세요. 앞으로 쭉 뻗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손을 바꿔서 머리 위로 살짝 들어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천천히 뒤로 깍지합니다. 네. 그다음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몸을 구부려보세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 나오는 이름들 유명한 분들이죠. 소크라테스, 디오게네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맞춰보십시오. 철학가요. 철학자. 아, 네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수학자, 과학자. 사실 이분들은 직업이 하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모두 다 직업이 트레이너였습니다. 전혀 모르셨죠? 예,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었어요. 저랑 같은 직업에 있는 분들이 있으죠. 저희 선배님들이세요 이제부터는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영어로 써 있어요. 원래 이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짐나시온 리케이온.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이게요 바로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 있던 피트니스 클럽 이름이랍니다. 저기서 바로 소크라테스가 운동을 했대요.
그리고 플라톤이 운동을 했고요. 플라톤이 무려 우리로 치면 올림픽이죠. 올림피아 제전에서 우승을 2번이나 한 운동선수였답니다. 놀랬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바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함께하고 그리고 땀이 식기도 전에 앉아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수많은 명언들과 이야기들은 바로 체육관에서 나온 말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어쩌면 기원전에 살았던 그분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몸과 정신의 일치에 대해서 더 노력했던 분들이 아니신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이 동상인데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뭐 깊이 저도 예술적인 어떤 그런 안목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는 저것은 기원전 무려 460년에서 450년 바로 그리스 올림픽 경기 때 나왔던 밀론이라는 선수를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동상이고요. 근데 저분이요, 전설적인 분이래요. 왜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이죠. 24번 우승했답니다. 아니,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24번의 우승. 저분의 트레이너가 바로 수학자로 잘 알려진 피타고라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의 건강함이 바로 지성으로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대인들은 지성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배가 많이 나왔거나 마르거나 몸이 약한데 공부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정신을, 신체의 건강을 똑같이 보았다는 것이죠. 균형이죠, 균형. 우리가 지금 이제서야 깨닫고 찾아가는 것들을 이미 기원전에 옛날 분들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과 강함을 알지 못하고 늙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2000년을 훨씬 뛰어넘어서 현재 우리들에게 바로 해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뭘로 살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단편집 제목입니다. 제가 따왔어요. 물론 그 단편집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 책을 보고서 결론을 짓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돈입니다. 그것도 이해돼요, 그죠? 돈이 절실한 사람들은 돈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뭐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입니다.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사람은 건강으로 산다. 다시 말해, 사람은 바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희들, 특히 우리로서는 영혼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몸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 들고 일어나시겠죠. 아니, 영혼을 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요, 보세요, 우리는 몸에 달린 뇌로 생각하고요, 몸에 달린 눈으로 보고요, 몸에 달린 귀로 듣고요, 몸에 달린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팔다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런 몸이 있어야 될 때, 있을 때 바로 영혼도 이 안에 담겨서 사는 것이죠.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도 반박 못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몸이 없이 영혼이 그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이미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혼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한 것이고, 몸은 단순한 육신을 넘어서서 사실은 영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사는데, 자, 그럼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살아야 될까? 잘 살아야 될까? 잘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또 따왔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목적이 이끄는 건강한 몸으로 바꿨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됐는데 나 살 뺄 거야. 한번 열심히 빠봐야지. 그런데 살을 빼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살을 빼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뺀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은요, 올해 12월 31일까지가 된다면 1년이 되는 거고요, 내년까지면 2년이 되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몇 킬로가 없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보, 바로 목적이죠. 목적. 내가
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철학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목적이에요. 나는 살을 빼야 돼. 나는 말랐으니까 살이 좀 쪄야 돼. 근육을 만들어야 돼.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내가 챙길 수 있어.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어떤 그런 자신이 어떤 꿈꾸는 중요한 어떤 가치 형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목표예요. 좀 다르죠, 목적과 목표는요. 목표는요, 나는 이달 안에 3kg를 빼겠어라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죠?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뭐 한 달 동안 3kg 빼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가만히 27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3일 전부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어야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은요,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단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위에 맞게끔 아침엔 뭘 먹고, 점심엔 뭘 먹고, 저녁에 뭘 먹고, 그다음에 운동은 아침에 할까, 저녁에 할까. 한 주간에 내가 얼마큼 걸었지? 10,000보로 치면 70,000보인데 50,000보 걸었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걸어야겠다. 자, 일주일마다 체중을 쟀더니 1kg가 빠졌어. 그럼 앞으로 3주 동안에 내가 2kg를 더 빼면 되겠구나. 이런 기간적인 구체적인 목표 아래에 바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뭘까요? 실천이 필요하죠. 계획을 아무리 멋있게 짜도요,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계획을 잔뜩 해놓고 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를 제대로 정하고 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천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부터 나는 걸을 거야. 출근 전에 일찍 걸을 거야. 그런데 눈이 와요. 어떡합니까? 추운데 내일 모레 해야지. 보통 그러죠. 아니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트레이너님은 운동을 언제 하세요?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어떨 때 해야 되나요? 정말 저희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주로 심심할 때 운동합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요, 졸릴 때 운동합니다. 네? 배고플 때 운동합니다. 기분 안 좋을 때 운동합니다. 기분 좋을 때 운동합니다. 그게 뭐죠? 늘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공부했더라면 하버드 갔어요. 운동을 직업으로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한 분야에서 이 일을 하고 정통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딱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건강과 운동과 생활 습관에 꽂혀 있는 거죠, 그야말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한 주간 실천했어요? 그러면요,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지난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난 잘했나? 한 예로 이런 거죠. 전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앱을 달아가지고. 그런데요, 항상 자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11시예요? 그럼 12시, 하루가 지나지 않은 12시가 아직 1시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딱 봐요. 만보기를 보니까 9,000보 걸었어요. 이럴 때 저의 경우에는 잠자리에서 이불을 걷고 일어나서요, 제자리에서라도 1,000보를 걷고서 만보가 딱 되는 걸 12시 전에 보고서 잡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습관적이고 당연한 행동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늘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은 다들 정확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인간이냐?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냐? 물론 제가 하는 이런 관심 있는 일은 철저하지만 다른 일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요, 이런 규칙과 철저함이 다른 부분에서만져도 온전히 잘하려는 노력이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만 안 들었을 때는 여러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안 들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까지 한다면 나도 저 사람이 하는 거에 반 또는 반의 반이라도 해야겠어 오늘부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종용하지 않아도 저분 저렇게 하면 나는 어느 만큼 좀 해야겠어라는 나름대로 자신에 맞는 목표가 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그날 11,000보를 걸었어요. 12시야. 자, 그럼 어떡하죠? 그 다음날 몇 보 걷죠? 9,000보요? 10,000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조금 더 있다고 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은 항상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나아지는 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서 다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과 목표, 계획과 실천과 자기점검, 그리고 실천과 자기점검, 실천과 자기점검이 계속 가면은요,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보다 나은 변화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방법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도요 매년 바뀌어요. 희한하게요. 몸을 가지고 장난을 하듯이 이런 다이어트 저런 다이어트 유행 다이어트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몸도 상하고요. 중간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포기하면은요 자꾸 자포자기의 심정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유행 다이어트 말고요. 그냥 음식만 조금 조절하고 운동 조금 하고 조금 일찍 자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이런 방법으로만 하시면은요 사실 다른 방법 찾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행이 없잖아요.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앞으로도 늘 항상 이 방법이 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법이 아니고요 실천이에요. 실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입을 꼭 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뭐예요? 난 이래서 안 됐어. 난 저렇게 해서 살 못 뺐어. 난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친구가 먹으라 해서 한 입 떠 넣었지. 누구를 핑계댈 게 없어요. 결국은 친구가 숟가락으로 내 입에 넣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엔 실천 하나.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실천이 사회 대부분 다 쉬웠으면 누구나 다 성공했겠죠. 실천하는 방법, 그것을 습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뭐 심리학자나 뭐 상담학자는 아니지만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니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제일 쉬운 행동은요. 잠자고 많이 먹고 쉬고 놀고 이런 거는요. 노력이 필요 없고 의지가 필요 없어요. 무슨 습관이 필요했어요? 가만히 놔두면 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다 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은 늘 자기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난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나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면 안 돼. 항상 보면요. 선하고 좋은 것은 항상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요. 의식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식사를, 수면을, 운동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는 쉽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을 많이 한 나머지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행동이나 이런 것이 생각이 오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00보 걸었어? 2부자리 걷어치고서 일어나서 제가 건다고 했죠. 그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9,000보 걸었네.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그냥 자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없이요. 그냥 9,000보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생각하기 전에 그냥 몸이 벌써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벌써.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벌써 이거 하고 있구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돼요. 나는 벌써 했네. 왜 그럽니까? 의식적으로 똑같은 반복의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 없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시는 활동이나 일터에서 하는 활동들이 꼭 생각을 안 하고도 늘 익숙한 일들은 바로 몸부터 먼저 가는 일이고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와의 싸움을 늘 하시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 함께 실천하는 의미로 바로 몸도 뇌도 좋아지는, 몸과 영혼이 좋아지는 바로 운동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테스트 운동입니다. 자, 저를 도와주실 두 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굉장히 운동을 잘하실 것 같은 두 분이시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하실 게 아니라 함께 따라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는요. 바로 숨 참기 테스트입니다. 제가 과거에 박태환 선수를 운동 가르쳤었어요. 물속에서 한번 테스트를 시켰어요. 얼마나 숨을 참는지. 무려 4분을 참더라고요. 대단하죠? 이런 박태환도요. 제주도에 사는 해녀, 60세 넘은 해녀, 그분이 한 7, 8분 참았나? 거의 10분 가까이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숨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폐 능력이 좋다는 뜻이에요. 오늘 한번 숨을 참아보는데요. 한번 꾹 참고서 한번 버텨볼게요. 준비. 자, 준비 되셨어요? 만약에 숨을 못 참잖아요. 그러면 해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TV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준비. 자,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 12, 13, 14, 15, 16, 17초,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초,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1분 됐습니다. 그만. 이야,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1분 참았어요? 1분? 세상에 놀랐습니다. 1분이 최고 점수예요. 1등급이죠. 그 다음에 10초 단위에 50초 양호, 그 다음에 40초 보통, 30초 운동이 좀 필요한 단계이신 거죠. 아시겠죠?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숨 참기 오래 하려면 어떤 운동하면 될까요? 달리기, 또요 수영. 맞습니다. 심폐 능력이니까 숨이 많이 차지는 운동을 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볼게요. 바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자가 없으니까 제자리에서 할 텐데요. 앞에 계신 방청객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의자에서 하시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기준점을 한번 잡아서 팔꿈치를 수평 정도로 높여보세요.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앉았다가 한 발을 살짝 들고, 그리고 교차해서 앉았다가 들면서, 원래는 한 발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발을 바꿔서 안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볼 거예요. 준비 시작.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하나, 계속해 보세요. 둘, 그렇죠. 깊이 앉고. 셋, 네 번, 다섯 번. 벌써부터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여섯 번, 일곱 번. 네, 좋습니다. 여덟, 아홉 번, 10번. 계속하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따라하시는 겁니다. 4번 구경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5번, 6. 자, 4번 남았습니다. 7번, 8, 9번. 자, 마지막 20번. 야, 잘하셨어요.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 서로 앉아보세요. 사실 다리 근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과 근력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상체는 등이고요, 하체에는 바로 대퇴부 다리인데요. 이 근육을 잃으면 건강을 바로 잃습니다. 왜일까요?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큰 근육인데 이 근육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나머지 근육은 이미 벌써 볼장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은 다리를 날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다리가 얇아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다리 운동은 항상 기본적으로 건물로 치면은 주춧돌, 기둥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늘 훈련하셔야 되고요. 이 스쿼트를 통해서 무릎 관절과 대퇴부를 강하게 만들면은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암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365일을 365도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대체로 암 환자들이 암이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요. 체온이요, 35.5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우나를 해야 됩니까?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십니까? 일시적이죠. 결국 우리 몸에서 발열체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근육은요, 열의 발전소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많이 기르면요, 자체적 열을 늘 가지고 사시는 거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손발이 뜨겁다는 분 보셨습니까? 손발이 다 차가워요. 왜요? 열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요? 심장에서부터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지 혈액이 저장되고 혈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부터 많이 하실 거죠? 자, 다음입니다. 유연성이에요. 모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차렷 자세에서 손을 쭉 뻗고 앞으로 천천히 한번 내려보세요. 이때 방법이 있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서 내리세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할 때 무릎을 편 상태에서 하시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서 그 상태에서 발끝을 내려보세요. 발끝으로 쭉 내려보세요. 훨씬 잘 내려가죠? 잘 내려가죠? 자, 거기서부터입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끝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손끝은 떼지 마시고요, 무릎만 펴세요. 네, 어떻습니까? 네, 당기죠? 네, 소리가 나네요. 힘드니까. 네, 그 상태로 계속 무릎을 펴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어떠세요? 훨씬 더 많이 당기고 펴지는 느낌이죠?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스트레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시원하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바로 균형력 테스트예요.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멈추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쉬기 안 하죠, 그죠? 자, 한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멈추시는 거예요. 준비해 보실 수 있어요? 10초가 어려워요. 준비, 시작. 올립니다. 버티십니다. 자, 모두 눈을 감으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 12, 13, 14, 15, 16, 17초, 18초, 19초, 20초, 21, 22, 23, 24, 25, 26, 27초, 28초, 29, 30초 됐습니다. 아, 대단하죠? 사실 이거 할 때만 하더라도 가장 쉬운 동작이 아닌가 싶었는데 가장 어렵지요. 불과 1, 2초만 해도 벌써 땅에 발이 닿잖아요. 왜일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유연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육 운동도 필요 없는데 왜 이게 힘들까요? 뭐 때문일까요? 균형이 안 잡히고 중심이 안 잡히죠. 만약에 여러분 눈을 뜨고서 했더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훨씬 낫죠. 아마 다 30초 하셨을 거예요. 왜요? 의외로 몸의 중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조절하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은요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바로 귀의 능력 때문이에요. 귀, 달팽이관 있잖아요. 이 안에 수평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통 나침반은 남과 북을 가리키잖아요. N극과 S극을. 그런데요 달팽이관에 있는 수평관은요 위아래를 올려줘요. 등산할 때 우리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넘어지잖아요. 올라갈 때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이렇게 뒤로 눕잖아요. 그게 바로 수평 능력, 고꾸라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평평한 데서도 그렇게 수평 능력이 없느냐? 우리는 컴퓨터를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운전도 하고 설거지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됐어요. 사실 나도 모르게 목도 이렇게 됐어요. 컴퓨터 보고 TV 보면서. 그러니까 몸이 기울어진 거예요. 수평 능력이 약해진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그럼요 어깨를 펴셔야 돼요. 턱을 당기셔야 돼요. 거만한 자세로 거만하게 다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벽에 등을 대고 머리를 대고서 서서 이렇게 1분 동안 멈췄다가 그 다음에 꼿꼿하게 나오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도 박수 한번. 너무 잘하셨어요. 자, 잘 마치셨고요. 자, 이제 서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네, 오늘 그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걸 많이 배워서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있는데 그 건강을 위해서 이제 오늘 배웠던 운동이랑 또 수면이랑 식사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거는요. 사실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식사 관리가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식사와 운동 잘하지만 수면이 불규칙한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차이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남들이 운동 중요하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식사가 문제야. 그러면 식사를 잡아야 됩니다. 수면이 문제야. 그럼 수면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약간 바퀴 같아 가지고요. 하나가 빠지면 3분의 1이 빠지는 거라서 바퀴가 삐걱거립니다. 항상 늘 기본적으로 운동과 식사, 수면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새 몸이 되자입니다. 운동과 식생활 또 수면 습관 또는 스트레스와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바꾸지 않으면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도 없고 살을 뺄 수도 없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 중에서 단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웃음과 운동입니다. 웃음은 보세요. 단 1초만 웃어도요 바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운동은요 단 1분만 해도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정도 바로 목적이죠. 내가 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철학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 자신이 어떤 꿈꾸는 중요한 어떤 가치 형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목표예요. 나는 이달 안에 3kg를 빼겠어 라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실천이 필요하죠. 내일 아침부터 나는 걸을 거야. 출근 전에 일찍 걸을 거야. 그런데 눈이 와요. 어떡합니까? 추운데 내일 모레 해야지. 보통 그러죠. 아니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는 것입니다.